자, 이제 완득이가 완전히 들어 누웠죠. 관장이 완드가 정신 차려 눈 떠 임마 하는데 심판의 카운트가 모두 끝나고 결국 완득이가 시험에서 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관중 속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심판이 쓰러진 완득의 상태를 살피는데 완득의 눈앞이 흐려진다. 완득이가 웃는다. 이게 이제 영화에서 포스터였어요. 완득이가 쓰러진 상태에서 웃고 있는 모습. 자, 이것은 완득의 어떤 성장을 보여줍니다. 신체적인 충격은 크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에 대한 만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완득이의 노래를 보면 나약한 나를 때려 눕힌 속 시원한 KO. 괜찮아 도전했으니 언젠가는 챔피언. 짜증만 가득했던 내 작은 세상 이겨내야만 해. 질 순 없어 더 이상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완득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서 언젠가는 챔피언이라고 했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집중해 줄래? 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짜증만 가득했다. 자기의 지난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겨내야만 해. 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자신의 어떤 주어진 그러한 환경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코러스처럼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죠. 이 괜찮아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완득이가 과거의 자신, 온 세상이 짜증나 미칠 것만 같았지. 다들 웃고 사는데 왜 나만 이러는지 라는 것은 과거의 자신이 자신의 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방황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쓰러져 보니 알겠어.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은 자신의 부모 그리고 또 똥주와 같은 주변의 이웃들 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달라진 인식이 드러납니다. 나를 일으켜줘 내 아픔과 소원을 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 완득이가 쓰러져서 부르는 노래에는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신이 지난 불우한 삶에 대해서 방황했던 삶을 이제 끝내겠다. 내가 주어진 환경에 굴복해서 방황하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의 존재를 깨닫겠다. 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완득이가 내게는 원망만 가득했어. 닿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처럼 이라는 것은 결코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겼던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흩어진 나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권투 시합에서 완전히 진 완득이가 하지만 시합을 통해서 자신이 한층 더 성장하는 그래서 과거에 불우했던 삶에 방황했던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아니 잠깐만요. 오, 미네리오. 그만해 현우. 제키 쓰레기 아닙니다. 묻어졌어요? 장난으로 그만 쳐.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저 C모는 자, 우리 31번 한번 풀어볼까? 괜찮아를 들은 관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 10 몇 번이요? 31번. 오는 씨. 괜찮은 거 어디 있어요? 2번. 쌤 2번이요. 자, 정답 2번이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자 모두 완득이를 위로해주면서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널 지켜본 모두 너를 믿고 있어 라고 응원을 해줍니다. 누가 밀어주죠? 응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코러스 같은 거죠. 응원해주고 아빠도 응원해주고. 그렇죠. 주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햇살 1g이란 노래가 자주 시험지에 나왔었습니다. 완득이와 전체가 함께 부른 노래입니다. 완득이가 나는 지금 원해 나는 지금 달려 하늘 끝까지 날아올라 햇살이 되어본다. 나는 지금 원해 나 하늘 끝까지 날아올라. 어머니가 완득이와 어머니 눈이 마주칩니다. 이제 어디도 가지 마세요. 내가 힘들 때 주저앉고 싶을 때 응원받고 싶은 사람 안겨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 아버지, 민구 삼촌, 관장님, 똥주 선생님, 유나 친구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완득의 주변 사람들은 바로 자기 가족과 그리고 관장님, 똥주 선생님, 유나 친구들을 얘기하죠. 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로소 아까 구두가게에서는 엄마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여기에서 엄마라고 처음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완득이가 이제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죠. 우리 신호트 할 때 그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 의미가 되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어준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는 것은 완득이가 엄마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완득이 엄마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어머니. 완득이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면 어머니가 다가가 보듬는다. 자, 여기서 완득이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 없이 자랐다라는 것에 대한 서러움이고, 그리고 또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자신이 이제 어머니에게 처음에 못되게 굴었던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입니다. 저 국어 수행 있는데요, 월요일에. 알아. 그거잖아. 그 우리 한국의 장점이랑 우수성 쓸 수 있죠? 시 감상. 월요일 아니야. 화요일이잖아. 화요일이야. 나 언제지? 자, 일단은 선생님 계속 진행할게요. 녹화 중이었으니까. 자, 어머니가 너는 지금 원해, 너는 지금 달려, 저 하늘 끝까지 날아올라, 너는 햇살이 되어본다. 다 같이 저 하늘의 별처럼 하늘로 날아올라 내 꿈에 닿는다. 세상에 외쳐본다. 너는 지금 자유롭게 하늘을 달린다. 바람을 가른다. 그래서 어머니와 그리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완득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완득이에게 응원을 해주면서 이 노래가 끝납니다. 자, 햇살 1g의 이 노래에서 34번 한번 풀어볼까요? 네, 3번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러한 응원을 받고 완득이가 나는 자유롭게 라고 하자 합창에서 별처럼 하늘을 날아올라 네 꿈을 세상에 외쳐본다. 완득이가 난 자유롭게 하면서 암전으로 공연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방황하고 반항하면서 소극적으로 지낸 과거에서 이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당당하게 도전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는 노래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은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방금 32번에 응. 적절하지 않은 거 보는 건데 5번 아니에요? 34번 푸는 거야. 34번이었어. 깜짝 놀랐다. 선생님 제가 말하면 아니에요 이럴 걸. 확인은 해봐야죠. 지원이는 그 있잖아. 야 내가 이주원이랑 성격 똑같아. 자, 지금은 녹화 중이니까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근데 안전이 뭐예요? 암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워진다라는 거야, 무대가. 이것도 지시문이야. 암전. 이것도 지시문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해봐. 자, 집중하세요. 장난치지 말고. 김유미 손 앞으로. 뭐야? 쓰레잖아. 쓰레기다. 조금 아프다. 자, 36번 풀어볼게요. 네. 아직 쓰고 있어요. 알아서 해. 네. 보세요. 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시험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완득의 웃음, 시합에서 졌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뿌듯함이 있었고요. 앞으로 닥칠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자, 완득이의 태도 변화가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라고 했는데 완득이는 도내 챔피언과 힘든 경기를 펼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처음으로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러한 완득이의 행동의 의미를 해석해보면 완득이가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며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어머니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어머니를 받아들였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단원이고 대단원의 소주제는 완득이가 자신의 첫 킥복싱 경기에서 지지만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생각 모으기 한번 풀어봅시다.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말. 재구성된 작품을 무엇과 비교하며? 원작과 비교하면서 감상할 때는 내용과 표현뿐만 아니라 관점의 변화도 살펴볼 수 있다. 원작을 다른 매체나 갈래로 재구성할 때는 바꾸고자 하는 매체나 갈래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재구성된 작품이 원작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여 감상하면 재구성된 작품에 반영된 새로운 상상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소단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갈래는 뮤지컬 대본이었고요. 자, 이 완득이의 성격은 사실적이고 교훈적이고 희망적입니다. 제재는 완득이의 성장 과정이었고 주제를 보면은 주변 사람들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킥복싱을 통해 삶의 목표를 찾아가는 완득이의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특징은 고등학생 완득이의 아픔과 성장 과정을 그려내고 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소년의 모습, 방황하는 청소년, 다문화 가정, 그리고 또 장애인 가장의 현실 등 우리 사회의 여러 측면을 두루 담아내면서 희망을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노래와 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뮤지컬의 방식으로서 흥겨운 무대를 만들었다. 자, 뮤지컬 대본의 짜임을 보면 발단에서는 아버지와 민구 삼촌과 함께 사는 완득이가 담임 선생님에게 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전개 부분에서 보죠.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완득이가 담임 선생님의 주선으로 어머니를 만나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부분부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완득이가 같은 반 친구 유나와 가까워지고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무엇을 시작한다? 킥복싱을 시작한다. 교과서에서는 나와 있진 않고요. 어머니와의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은 완득이가 자신을 찾아온 어머니에게 분홍색 구두를 선물하면서 점차 마음을 열어가는 대목이었고 마지막에 첫 킥복싱 대회에서 지지만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서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머니에 대한 완득이의 심리 변화를 보면은 처음에는 어머니와의 만남 자체를 거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처음 만났을 때는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구두를 선물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그리고 킥복싱 시합 후에 어머니에게 엄마라고 부르면서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 원작 소설과 뮤지컬 대본 완득의 차이점 그리고 주요 소재의 의미와 역할은 자, 굉장히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빈칸 한번 채워보세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원작 소설의 경우에는 완득이가 서술자가 있죠. 완득이가 서술자가 되어서 사건과 인물의 행동을 설명하지만 뮤지컬 대본의 경우에는 뭐가 없이? 서술자가 없습니다. 서술자가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작 소설의 경우에는 완득이가 자신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지만 뮤지컬 대본의 경우에는 대사와 노래를 통한 인물의 심리를 제시합니다. 대사와 노래로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에서 원작 소설은 어머니가 완득이에게 편지를 건네고 대화를 마친 데 떠나지만 뮤지컬 대본에서는 어머니가 완득이에게 운동화를 건네죠. 자, 운동화와 편지를 건네고 아버지가 등장하자 황급히 떠났습니다.
원작 소설에서는 완득의 킥복싱 첫 경기 날을 간략하게 제시하지만 뮤지컬 대본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주요 소재의 의미와 역할을 보면 편지는 어머니가 자신의 마음을 완득이에게 전하는 거고요. 자, 운동화는 완득이에 대한 어머니의 미안한 마음과 무엇일까요? 운동화는 뭘까요? 사랑을 드러냄. 애정을 드러냄. 자, 완득이가 어머니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분홍색 구두는 어머니에 대한 완득이의 안타까움과 고마움의 표현이고 어머니에게 점차 마음을 열어가는 완득이의 심리를 보여줍니다. 킥복싱은 완득이가 어머니를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이고 방황했던 지난날을 극복하고 세상과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완득이의 의지를 드러낸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주요 소재 의미와 역할, 소설과 뮤지컬 대본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인물을 중심으로 뮤지컬 대본의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선생님이 완드가 어머님이 널 보고 싶어 하신다 라고 하자 완드기가 저는요 엄마 젖이 아니라 아버지가 춤추던 카바레 누나들이 주는 과자나 사탕을 먹고 컸어요 라고 하는 거. 자, 일단 기억부터 보면 옆에 1번 문제에서 완드기의 심리는 뭘까요? 거부함. 그렇지, 강하게 거부함이죠. 인정하지 않음. 자, 처음에는 어머니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어머니에게 나중에 구두를 선물하는 등 점차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니은에서는 점차 마음을 맞네요. 인정하지 않음도 안 돼요. 맞는데 이렇게 인정하지 않음도 맞긴 한데 그렇지. 자, 다음 노래에 드러난 어머니의 마음을 파악해 보면 늘 완득이를 보고 싶어 했으면서도 완득에게 다가갈 수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나는 노래가 마주치지 않을게요 였습니다. 자, 킥복싱을 배우면서 완득에게 드러난 변화는 킥복싱을 배우기 전에는 세상을 원망하며 방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킥복싱의 재미를 느끼면서 삶의 목표를 찾고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뮤지컬 대본과 원작 소설을 비교를 하면서 자, 여기에서 어머니가 원작 소설에서는 편지를 이렇게 건네주는데 우리 뮤지컬 대본에서는 운동화를 줬었습니다. 그리고 또 뮤지컬 대본에서는 편지의 내용을 노래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소설에서는 그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완득의 심리가 서술자의 완득이로 직접 제시가 되어 있지만 뮤지컬 대본에서는 노래로서 그 심리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소설은 1인칭 주인공인 완득이가 서술자가 되어 사건을 설명했고 뮤지컬 대본은 대사, 노래로 사건이 전개됐습니다. 소설은 행동이 문장으로 서술이 되었지만 뮤지컬 대본에서는 배우가 등장인물의 행동을 직접 연기하여 보여줄 수 있는 지시문으로 제시를 했고요. 소설은 등장인물의 심리가 직접 제시된다면 뮤지컬 대본은 노래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자, 내용적인 면에서 어머니가 완득이를 찾아와 편지를 건네고 어머니가 완득이와 대화를 마친 뒤 옥탑방을 나간다면 뮤지컬 대본은 어머니가 찾아와 운동화와 편지를 건네지만 아버지의 등장으로 어머니가 도망치듯이 갔습니다.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어떻게 3번이냐?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무대 공연을. 넌 뮤지컬 안 보냐? 근데 그러니까 무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거구나. 정답 몇 번입니까? 1번. 네. 주로 지시문이 아니라 뭐라고 했었죠? 대사와 노래, 행동, 춤입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도라, 이거는 선생님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으니까 꼭 다시 보렴.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냥 지우고 볼게요. 자, 소설과 뮤지컬 대본 사이에 일과 같은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소설과 달리 뮤지컬은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 표현 방식에 차이가 생긴다. 소설은 아까 서술자. 서술자가
다르죠. 작가는 서술자와 같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서술자라는 것은 이야기에서 사건을 끌어가는 허구의 인물이기 때문에 작가와 서술자는 같지 않습니다. 자, 작품 속의 상황을 전달하지만 뮤지컬 대본은 서술자가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 노래로 내용을 전달한다. 자, 그리고 또 소설과는 달리 뮤지컬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어서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거나 생략하게 된다. 작가가 소설을 뮤지컬 대본으로 재구성하면서 인물이나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생략하는 등 내용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자, 원작 소설을 읽고 뮤지컬 대본에서 달라진 점은 소설에서는 어머니가 완득이를 찾아왔을 때 함께 라면을 먹지만 뮤지컬 대본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또 소설에 길게 서술된 완득의 심정을 뮤지컬 대본에서는 노래 가사로 압축하고 반복하여 제시함으로써 완득이의 마음을 더욱 뭐했다? 자, 더욱 강조했다가 적절하겠네요. 자, 이제 뮤지컬 대본에 드러난 새로운 상상과 가치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설에서는 내 인생의 정식 첫 시험날 1라운드에서 또다시 TKO로 패한 날 관장님이 떠났다라고 끝났는데, 자, 여기에서 원작 소설에서는 완득이의 첫 경기날을 요약해서 서술하지만 뮤지컬 대본에서는 완득이가 경기를 치르는 모습과 태도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 장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괜찮아라고 하는 이 노래에서 작가가 강조하려는 의미를 보면은, 자, 여기에서는 킥복싱 경기에 최선을 다하며 목표 없이 방황했던 과거의 상황을 극복하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서고자 하는 완득의 의지와 성장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얘들아 오늘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왜냐하면